여러분의 올바른 독해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요 내용 핵심 강의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파악해요와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의 실전 훈련. 올바른 비판 문화라는 제목의 주장하는 글입니다. 자,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죠. 그게 바로 글쓴이의 생각인데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라는 말이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말이죠.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넣어서 나타내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의 방법을 쓰는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글의 맨 처음에 시작 부분에서 잘 알려진 말을 사용하는 까닭은 먼저 흥미를 유발하는 데 있어요. 아니, 올바른 비판 문화라는 제목이 이게 별로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 글이 아니란 말이죠. 때문에 독자들이 잘 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문학을 쓰는 사람들은 처음 시작 부분에서 흥미를 유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끝까지 읽을 수 있게, 읽는 이가 끝까지 이야기를 끌고 나가서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인용, 잘 알려진 말을 인용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흥미 유발만일까요? 이어서 볼게요. 좋은 약은 병을 낫게 하지만 쓴맛 때문에 먹기는 괴롭다. 하지만 입에 쓰다고 약을 주지 않거나 먹지 않으면 병을 고칠 수 없죠. 먹어야 돼요. 뭐도 비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약 얘기가 아니에요. 비판에 대한 얘기라고요. 올바른 비판. 올바른 비판이 뭐와 같다? 몸에 좋은 약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끌어온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라는 말을 인용한 데에는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이게 이제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글쓴이의 생각과 비슷하게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을 한 거죠.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비판하기를 피하거나 비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 갈등이 심해지고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비판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벌써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서론 부분에 나왔죠.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자 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자, 서론이요.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탄탄하게 주장만 나왔으니까 근거들을 통해서 뒷받침해야겠죠. 올바른 비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먼저 비판의 의미를 알아보자.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비판의 의미입니다. 비판과 비난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판은 비난과는 엄연히 다르다. 비판은 어떤 행동이나 의견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말하는 것이다. 비판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반면 그랬어요. 글을 읽다가 여러분 반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얘는 표지판이에요. 어떤 표지판이냐면 이제부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질 거야. 즉 대조의 방법으로 이제부터 나타낼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이제 이것과 반대되는 얘기 나오겠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읽으면 됩니다. 자, 비난은 뭔데요? 감정만 앞세워서 상대방을 이유 없이 헐뜯는 것, 이게 바로 비난의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라고 했네요. 이제 예시의 방법이죠. 친구의 글을 읽고 기억 라고 말하는 것은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억에 들어갈 건 뭘까요? 비판의 예가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니은 라고 말하는 것은 비난에 가깝다. 니은에 들어갈 것은 뭐다? 비난의 예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비판은 뭐다? 부족한 점을 흠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죠. 비난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헐뜯으려고 하는 거고 비판은 상대방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비판이다. 이게 이제 진정한 비판의 의미네요. 비판의 의미. 왜 올바른 비판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 근거로 올바른 비판이란 무엇인지를 본론 1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올바른 비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번에는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비판을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비판을 할 때는 알맞은 이유를 들어야 한다. 셋째, 비판을 할 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함께 말해야 한다는 거죠. 넷째, 비판을 들을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여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내 나름의 기준으로 또 판단해서 받아들일 것.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진정 되겠구나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섯째, 비판을 들을 때에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듣고 감사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 올바른 비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쭉 나열했습니다. 이와 같은 나열의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열거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문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다음 중 올바른 비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로 제시하지 않은 것. 너무 쉽죠? 이 문단만 잘 읽으면 5가지 중에서 알맞지 않은 거 하나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자, 본론이었습니다. 올바른 비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해야 할 일. 이제 결론 가볼까요? 좋은 비판은 개인과 우리 사회를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비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여 바르게 비판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기 쉽다. 따라서 비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비판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되겠죠. 주장하는 글이니까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죠. 결론이었어요. 비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비판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자, 글의 짜임 정리해 볼까요? 주장하는 글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문단이 총 4개예요. 나문단과 다문단이 바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본론 문단.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문단은 서론, 나문단, 다문단이 본론, 묶을 수 있어. 그리고 이어서 결론. 이렇게 글의 짜임을 봤다면 짠! 1번 문제 우리 풀 수 있어요. 글의 구조를 나타내는 문제. 이런 문제 참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글의 구조를 나타내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해야 될 일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글의 짜임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단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때 비슷한 성격이거나 비슷한 내용이라서 묶을 수 있는 문단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묶을 수 있는 문단들을 묶어내시면 짜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뭐였죠? 나문단과 다문단을 묶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뭘로? 본론으로. 그죠? 그리고 앞에 가문단이 서론이었고 마지막 라문단이 결론이 되죠. 결론은 라문단. 자, 그러면 나와 다가 묶여져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가는 그냥 1번은 그냥 쭉 나열했죠. 2번은 가와 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3번을 보니까 나와 다가 본론으로 묶였네. 그래서 이 글의 구조로 알맞은 것은 3번이 됩니다. 4번도 보면 다와 라를 묶었죠. 5번은 나다라를 다 묶었죠. 그러니까 안 되죠. 자,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 나왔을 때는 비슷한 성격이라서 묶을 수 있는 문단들 먼저 묶어내세요. 그리고 나눠주시면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조 묻는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파악하는 활동하고 있죠. 저학년에서는 이것을 중심 생각을 찾아요로 활동을 했다면 고학년에서는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파악하는 건데 결국 이제 뭐 이야기 글에서는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에서는 그게 주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글을 읽는 것은 결국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주제를 찾아라, 중심 생각을 찾아라, 글쓴이의 생각을 찾아라,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찾아라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건데 독해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볼까요? 글쓴이의 생각과 그러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글은 올바른 비판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른 비판은 우리 사회를 성숙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올바른 비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글쓴이의 관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자, 무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비판을 받아들이며 내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어. 어때요? 올바른 비판에 대해서 긍정적이죠?
글쓴이의 생각과 그렇지 같아요. 그래서 답은 무열이에요. 자, 나머지는 왜 틀렸나 봅시다. 태준, 비난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말하는 거지만 비판은 이유 없이 헐뜯는 거. 완전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말하는 것이 비판, 이유 없이 헐뜯는 것이 비난. 그죠? 자, 예성, 아무리 좋은 비판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의 기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 그럼 아무리 좋은 비판도 하지 말자는 건데 글쓴이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은 글의 중심 생각이자 주제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